어쨌든 이런 여권의 대혼란 분위기에서 이제 잠재적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여기 대해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이게 어떻습니까? 각각의 어떤 목소리 냈습니까? 네, 먼저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원래 인도와 말레이시아로 출장 예정이었는데 이 출장 일정을 일단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 또 박현준 부산시장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여기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좀 들립니다. 충정은 이해하나 해프닝이었다. 뭐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오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까? 이 좀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수위 조절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유법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보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걸 옹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완화되게 한 것 같아요. 경솔한 한밤중에 해프닝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밤중에 해프닝으로 이거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적 사회 문화를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기 대권 주자 잠재적 인사들인데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 아니면 제 목소리를 내가고 있다, 색깔을 내려고 하는 이 와중에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멘트를 봤을 때 충정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충정이라는 걸 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튼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도 이 비상계엄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어떤 부족함과 그런 어떤 반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에서 오죽하면 저렇게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 힘든 어떤 계엄 선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론이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갭이 분명히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를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어제의 상황, 홍준표 시장의 그 발언을 빌리자면 한밤에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그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과의 어떤 생각의 어떤 보편성 그런 눈높이 속에서 나온 발언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탄핵을 계속 공식하고 언급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각각의 어떤 해안을 제시하는 어떤 멘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언급된 이 지자체장들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 우군 혹은 조금은 우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 이렇게 좀 계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좀 사면초가일 것 같습니다. 우군들도 반대하는 입장.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찬성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 정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단호한 목소리를 내줬어야 되지 저 정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이 다름에도 제가 박수를 치는 이유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런 유혹에 또 빠질지 모른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 거듭해서 계속 칭찬을 하고 계신데 정경삼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선을 긋고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걸로 좀 읽혀지는데 그런 의지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또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법조인이잖아요. 이 비상사태 요건을 갖추지 있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요. 아니 원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 변호와 쇄신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거부했었고 또 거부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가까이 하고 한동훈 대표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외부에서 정말 직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위에서 충성하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모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또 깨달아야 하는데 과연 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탈당? 요거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뭐 한 70%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는 건지 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 한번 여쭤봤는데 김기영 대변인도 한 말씀 하시자면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실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이제 차이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난제인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명확한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제 예상 가능치에 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국민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 두 어떤 부류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네. 국민과 당원 모두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단호함, 오늘 새벽의 단호함, 그런 단호함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희가 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